조순호, 조홍범, 정철우, 안만호, 박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리날의 선교회 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네 분이 누리날의 선교회 팀 선교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 네 분이 21세기 최고의 새로운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시작하신 분들이죠. 이분과 함께 우리 누리날의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 박사님께서 우리 누리날 협회 팀 선교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누리날에는 팀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리날 선교협회가 처음 출발할 때 초창기 팀들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전공을 했던 게 교육과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컬러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제 목회 사역도 하시고 계셔서 그런데 우리 다른 팀들의 다른 색깔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한 곳만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뭉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교육 선교를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누리날의 선교협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철우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는 일본 선교, 개인 선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셨고 저희 또 누리나라와 팀 선교도 오랜 시간 같이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선교를 시작할 때 혼자 선교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같은 팀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또 개인 혼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역을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 누리날의 선교팀하고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돌아와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혼자 사역하는 거랑 같이 팀으로 사역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교를 오래 하던 것을 와 병행해서 우리 팀 선교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참 좋은 점이 혼자만이 생각했던 것들을 시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온전히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데 팀 선교를 같이 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돕게 되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돼서 아마 좋은 결과가 항상 나게 되는 결과를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사역하지 마시고 팀 선교를 좀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홍범 목사님, 네. 팀 선교와 목회 사역의 조화를 이루면 참 좋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팀 선교는 여러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팀을 이뤄서 선교하는 선교 방식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장점이 있어요.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가 곧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목회자가 목회만 하다 보면 선교에 관한 어떤 그 마인드가 조금 이제 약해지기 쉬운데요. 선교 현장에 있지 않고 타문화와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져요. 그런데 팀 선교는 목회 현장이 국내로 한정되지 않고 선교지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살아있고 이런 점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한 팀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서로의 좋은 은사들을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연이 넓어지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목회하다 보면 그 국내 현장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선교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목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팀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충분히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팀 선교와 목회 사역의 조화로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팀 선교와 또 팀장에 대해서 우리 안만호 목사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팀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 선교의 꽃이랄까? 핵심이 아마 팀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 해외 선교 사례를 보면은 개인 선교보다는 거의 팀으로 선교를 했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많이 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가 지금 팀 선교의 누리나라의 팀 선교의 좀 원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제 앞서서 현지에서 팀 선교를 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뒤에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팀 선교가 이제 현지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팀 선교라는 뭐냐면요, 우리 선교 협회 안에 많은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아원을 담당하는 그 팀장과 팀원들이 있고 또 미신 교실을 담당하는 팀장과 팀원들이 있고 또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팀들도 있고요. 또 전기 교실을 지원해주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학생들을 양육하는 그 팀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한국어 교실 팀들 이런 다양한 팀들이 선교지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협회에는 어느 분든지 들어오시면 자기가 본인의 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팀에 가서 함께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팀 선교의 그 위력이라고 그럴까요? 또 즐거움이라고 그럴까요?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팀이 생겨나니까 그와 똑같이 대비돼서 현지에서도 그 같은 그 팀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선교를 효율적으로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네 분은 아예 한상적인 그런 팀들이네요. 이 네 분의 팀 선배를 시작되고 지금 많은 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팀 선교를 하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교육 선교고 청소년 선교하니까 교육 전문가들답게 우리 교육원을 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보자 이런 그 계획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누리나라의 교육원 원장님이신 조홍범 박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처음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무엇으로 선교지에 접촉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렇고 사실 많이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육 선교가 선교지에 접근하기에 아주 유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청소년들과 친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먼저 국내에서 누리나래 교육원을 설립을 했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한 다음에 그 재정을 통해서 선교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됐죠. 이 계획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기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크리스천 인여그램 상담과 코칭 등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또 교재도 개발하고 있고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제도 그대로 접목해서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앞으로도 교육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교지 청소년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한 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했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들이 한 일들을 한 곳으로 다 담아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요즘은 사실 소통과 공감의 시대예요. 늘 부통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특히 선교지에서는 이 원활한 소통이 늘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션 전문가, 소통 전문가이신 박정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퍼실리테이션 그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정모 목사님께서 이 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네 분하고 이제 함께 동역자로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네 분은 또 저의 스승님들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퍼실리테이션 글자 그대로 뭐냐면요. 뭔가를 쉽게 만들다. 뭔가 대화를 쉽게 만들고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쉽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육원에서도 이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다 퍼실리테이터들이거든요. 이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요. 보통 이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 없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교육 쪽, 그래서 학교 또 교회 쪽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먼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선교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되어서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 미얀마 지역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관한 부분들, 그 이제 이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도 이 퍼실리테이션이 좋은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 퍼실리테이터 협회, 그러니까 우리 누리나라의 이 선교협회 안에 청소년 퍼실리테이터 협회가 있거든요. 우리 이 협회를 통해서 청소년들 선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 퍼실리테이션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 개척 번역됐는데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원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참고로 박정식 목사님은 청소년 퍼실리테이션계에서는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교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틀어서도요,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교재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입문,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활용, 또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인성, 이런 책들을 줄줄이 이렇게 내셔서 이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임상 경험도 아주 충분하셔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번 저희들이 몇 번이나 했나 하고 보니까 그 횟수가 한 300번 정도 이렇게 그 퍼실리테이션을 진행을 좀 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 퍼실리테이션을 해외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활용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개척이나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은 원래 저희 누리나라에서 하던 일은 아닌데, DMC라고 하는 이제 한혜성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런 그 교회 개척 또 교회 건축 이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개척해야 될 일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요.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될 일이 생겨나고 그럴 적에 그 비용을 그쪽 그 DMC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대주고 저희들은 장소와 이제 거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해서 지역 교회들을 실제로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고 또 건축한다든가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실제로 그 목회 선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DMC라고 하는 외부 단체와 협력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NGO 사역이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 그 정철우 목사님께서 브링업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철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안 목사님 저를 띄워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 이 스승님들 덕분입니다. 잘 키워주셔갖고 곱게 가십니다. 잘 키웠죠. 보통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은 그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신분 보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선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면 학교 당국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 신분에 대한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선교를 위한 NGO 단체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났고요. 그 단체와 함께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국의 그 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현지 코디네이터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런 NGO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NGO 명함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 학교 당국, 부총장이나 또 교수님들이 저희를 편하게 대한 것을 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저희가 사실은 진짜 원하는 건 학교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들이 NGO 단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오히려 안심하고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태양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IT 교육 또 영어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허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MOU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국제 교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NGO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문화 교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은 전문화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거나 또 판단할 때 NGO 사역과 같이 가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순옥 박사님, 우리가 같이 협력 사역 중에서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좋은 단체를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빛과 나눔 장학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팀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이 뜻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빛과 나눔 장학협회라고 결성이 됐는데 그 결성될 때 청소년들의 뜻이 있는 청소년들을 리더로 키우고 싶은 그런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이제 일은 시작되는데 이 빛과 나눔에 대한 모든 제반의 일은 이제 저희들이 실무로 참여를 해주면서 이제 그분은 후원과 그리고 장학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인력을 지원해주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결성이 되면서 타무에는 현재 18개 정도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에서 5명의 장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총 100명의 장학생들을 1년에 2차례 저희가 장학금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길이 막혀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또 중단되어 있을 때 또 저희가 멈추지를 또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그곳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특별한 또 저희가 초심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다 이렇게 연관을 해보니 그래서 감격스럽고요. 감격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저희 중심이었던 팀선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누리나리 초초기 멤버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서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자주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희망을 위한 누리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Take what's yours, I'll take what's left. We used to come.